통제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도체 8월 수출은 역대 최대치였으나 지금 중요한 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의 불똥인데 중국 알리바바의 자체 AI 칩 개발과 미국 정부의 삼전닉스 VU 지위 철회 소식도 부담입니다. 반도체주 오늘 담을 기회인가요? 더 지켜볼까요? 네,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전해졌습니다. 우선은 알리바바가 야기한 AI 불안감 속에 미국 증시에서도 빅테크들의 낙폭이 좀 커졌고요. 이게 고스란히 우리 증시에도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기술력, 맹추격이 무섭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제2의 딥시크 쇼크까지 가는 것일까 이런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알리바바 쪽에서 AI 칩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번 이제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만 우리가 딥시크 쇼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게 이제 장기화되지 않고요. 결국은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를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단기적인 노이즈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알리바바가 AI 칩을 개발했다는 건 사실이겠지만 일단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적용을 하기 위한 테스트 단계에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뭐 엔비디아라든지 미국에 있는 AI 관련된 기업들과 경쟁력을 비교해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AI는 더 많은, 더 성능이 뛰어난 제품들을 지금 계속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중국이 이제 진출했다라고 해서 이 제품들을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일단은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뺏길 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커지면서 지수는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아직은 결국 엔비디아 쪽에서 나오는 뭐 GPU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충격으로 이미 어느 주가는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알리바바 이슈가 있기 전에 중국판 엔비디아 중에 이 캠브리콘이라는 회사가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또 반도체 칩을 또 개발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이 회사가 만들어낸 칩의 성능이 엔비디아 A100의 한 80% 정도까지 따라잡았다라는 게 좀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A100은요 이미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제품입니다. 우리가 지금 블랙웰을 사용하기 전에 호퍼 계열을 사용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블랙웰 계열, 내년에는 이제 루빈 계열이 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교 대상이 사실 과거에 있었던 제품들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따라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좀 시일이 걸릴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단기적인 충격을 이용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경쟁자가 생기면서 이제 점유율 뺏길까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당장에 이제 미치는 영향보다는 단기적인 노이즈 정도다 얘기해 주셨고요. 이럴 때 조정 나온다면 담을 기회로 활용해 보자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악재가 있죠. 일단 미국 쪽에서 그 VEU라고 하는 포괄 허가 제도, 그러니까 우리 삼전닉스의 중국 공장에 적용이 되어 오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대중 제재 때문에 결국에 중국에 있는 우리 공장들에 좀 발이 묶이게 된 상황이거든요. 이건 당장에 좀 우려가 되는 쪽인데 영향 크다고 봐야 되나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 중국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뭐 낸디 한 3~4% 정도를 만들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건별 허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다만 이게 과연 이 상태로 계속 제재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 얼마 전만 해도 이 H20이라는 반도체 중국 쪽에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를 수출을 제한했다가 다시 또 허용해 주는 것들이 반복될 정도로 지금 미국의 어떤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제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략적 압박 카드로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한 120일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 안에 전환 투자를 빨리빨리 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면서 당분간은 좀 이런 것들 지금 현 상태를 좀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부터는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때까지도 제재가 완화되지 않고 지속이 된다면 조금 더 주가에 대한 로드 유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다만 이런 것들이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또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왜 전략적 압박 카드로 생각을 하냐면 계속 정책에 대한 부분들 제재가 바뀌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게 만약에 제재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GPU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가격도 굉장히 지금 상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메모리들을 이거를 지금 제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메모리 가격 올라가겠죠. 그러면 CSP 같은 예를 들어 크라우드 서버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업들이 타격을 또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좀 더 제재가 좀 더 완화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타격이 다시 한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좀 더 강력하게 좀 회복하는 시기에 맞춰서 주가 반도체 비중을 좀 늘릴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략적 압박 카드로 좀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지속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이게 또 완화가 된다면 지금의 주가 조정을 딛고 훨씬 더 빠르게 또 회복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악재 때문에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쉬어갈 때는 담을 기회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앞으로 또 회복할 때도 비중을 늘릴 부분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만큼 어떤 걸 사야 될까 고민됩니다. 오늘 좀 크게 타격받고 있는 IT 투톱으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소부장 쪽을 봐야 될지요. IT 투톱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이 좀 늘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이 좀 완화되고 다시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늘 소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개별 이슈들이 많이 터지는 바람에 앞서서 다른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일단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 최근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오히려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마지막 2거래일 정도만 순매수로 살짝 전환이 됐었지 좀 최근에 팔고 있는 모습들이었거든요. 다만 소부장 같은 경우는 워닝 IPS라든지 테크윙이라든지 매수세가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특히나 장비주 쪽으로 많이 수급들이 들어왔는데 업황이 좋아지는 그 초기 단계에서는 장비가 가장 먼저 발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호재성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매출도 가장 먼저 인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업황의 초기 단계에서는 장비주를 좀 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반복적으로 선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장비주 중에 너무나도 지금 바닥권에 있지만 실적은 이미 붙기 시작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보시면 테크윈 같은 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나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반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역시나 장비주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PSK 홀딩스라든지 뭐 PSK 물론 지금은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좀 관심들이 보이고 있는 게 장비 쪽에 훨씬 더 많이 있다. 소재와 부품 대비했을 때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일단은 장비주 쪽으로 당분간은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장비 쪽 테크윙 중심으로 해서 좀 시세가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이 바닥권에 있는 데다가 외국인들이 최근에 관심 가지고 있고 실적도 받쳐주고 있는 만큼 주목해 볼 쪽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부터 또 관심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상에 부합한 미국의 7월 PC 발표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졌죠. 마침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부터 하반기 다수 확회 일정으로 기술 수출 모멘텀도 예상되는데 9월은 제약바이오주의 시간인가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9월은 제약바이오의 시계가 째깍째깍 움직인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 바이오주의 랠리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9월 달에 한 0.25포인트 정도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지금 확률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가 금리 인하 시기에 어떤 종목들이 갔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당연히 오늘 지금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대표적이고요. 그 이외에 또 건설이라든지 금융 쪽 같은 경우도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섹터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급 유입과 더불어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상반기 때 보면은 건설이라든지 또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이슈도 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였고요. 제약바이오도 같이 좀 올라오긴 했었지만 최근 들어서 좀 쉬어가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비만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기술 수출을 했던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좀 쉬어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약간 부담이 좀 덜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 지금 제약바이오를 좀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이 일단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진이라든지 유한양행과 오스코테 뭐 이런 기업들, ABL 바이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굉장히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기술력을 입증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생각도 상당히 많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역시나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가시화된다면 역시나 주인공은 제약바이오가 될 거다라고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또 언급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학회 모멘텀도 많아요. 그래서 다수의 기업들이 좀 기술 수출과 관련한 좀 이슈를 전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알테오젠, 유한양행, ABL 바이오 등등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쪽 가장 기대하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사실 6, 7, 8월 달이 주요 학회들이 많이 없는 그런 시기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과 지금 이제 9월 6일 날 이제 세계 폐암학회가 열리는데요. 관련된 종목들이 두 종목들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체 약물 접합제에 관련된 이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가 연구 성과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 조금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큐브 같은 경우도 이제 비소세파 폐암 관련해서 일단은 유효성을 확인한 전임상 관련된 임상 데이터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모두 다 지금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시장 대비는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이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일정이 끝났을 때 세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일정 당일 전에는 일단 어느 정도는 수익을 확보하시거나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가장 이른 시간에 우리가 시기에 만나볼 수 있는 게 세계 폐암학회고 거기서 주목해 볼 건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ST큐브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일정과 관련해서 이제 세론 물량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까지 좀 굵직한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이 두 쪽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거 어떤 종목 오늘의 토픽일까요? 제가 약간 그 최근에 반도체 쪽 말씀드리면서 PSK 홀딩스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예. 오늘은 PSK 홀딩스가 공략주입니다. 일단 PSK 홀딩스는요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컴 전기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비와 그 다음에 칩과 기판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 장비죠. 리플로우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가장 우리나라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TSMC 같은 경우 코어스 공정 반도체 고성능 칩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 때문에 이 디스컴 장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리플로 장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4 쪽으로 가게 되면 또 이제 리플로 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방 산업에 수요가 훨씬 더 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가 가장 지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회사 중에 PSK 홀딩스가 있는데 이 회사는 전공정 쪽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모두 다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두 회사가 전공정과 후공정 쪽에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평가 매력이 있는데 12개월 실적 전망치를 감안했을 때 현재 PER이 10배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저렴하다.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연 저점 수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위치가 참 좋다 말씀해 주신 만큼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목표 주가는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 저점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종목이어서 접근하기에 상당히 편안한 구간입니다. 상단 저항 고려해서 일단은 45,0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30,000원 전저점 구간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PSK 홀딩스입니다. 목표 주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0,000원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